70대 중반의 최영숙 씨는 통장에 3억이 넘는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퇴직금과 집 한 채를 판 돈입니다. 아파트 전세로 살고 있고 국민연금도 나옵니다. 그런데 영숙 씨는 요즘 잠을 설칩니다. 밤마다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까? 물가는 또 얼마나 오를까? 옆집 친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돈이면 충분하잖아. 뭘 그렇게 걱정해? 하지만 영숙 씨는 압니다. 돈이 있다는 것과 마음이 편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지금부터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당신이 평생 모은 그 돈, 잘못된 습관 하나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대부분 선한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돈은 있는데 불안하고 모아놓긴 했는데 쓸 수도 없고 지키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더 빨리 잃어버리는 그런 노후를 살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왜 3억이 있어도 불안할까? 나이가 들면 돈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돈이 가능성이었습니다. 더 벌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고 다시 시작할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60대를 넘어서면 돈은 마지막 안전망이 됩니다. 더 이상 일할 힘이 없고 다시 모을 기회도 없고 이제 남은 건 지키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불안합니다. 한번 실수하면 끝이라는 생각, 누군가에게 빼앗길지 모른다는 두려움, 언제 병원비로 다 날아갈지 모른다는 초조함. 그런데 여기 중요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통장에 3억이 있어도 불안한 이유는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돈의 양이 아니라 돈을 둘러싼 관계와 마음가짐입니다. 자녀가 언제 손을 벌릴까 조마조마하고 친구 관계에서 돈 이야기가 나올까 긴장하고 은행 직원의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워 돈으로 사람을 붙잡으려 합니다. 그 순간 돈은 당신을 지켜주는 도구가 아니라 당신을 올가매는 족쇄가 됩니다. 10억이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하고 5천만 원밖에 없어도 마음이 편하면 편합니다.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을 지키려다가 하게 되는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 선택들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 재산 지키려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첫 번째, 자녀에게 미리 물려주지 마십시오. 72세의 박종현 씨는 3년 전 큰아들에게 집을 넘겼습니다. 상속세를 아끼려는 생각도 있었고 아들이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모실게요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1년은 괜찮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잘 챙겨줬습니다. 그런데 2년째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말투가 차가워졌고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양원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저희도 애들 키우느라 힘들어서요. 종현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집을 넘기는 순간 자신의 힘도 함께 넘어갔다는 것을. 자녀에게 미리 물려주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권력의 이양입니다. 재산이 있을 때는 아버지였지만 재산을 넘긴 뒤에는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자녀를 믿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인간관계는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달라집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재산을 먼저 받으면 마음이 느슨해집니다. 며느리나 사위가 끼어들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배우자의 부모일 뿐 자신의 노후와 자녀 교육이 우선입니다. 종현 씨는 지금 아들 집 작은 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가고 싶어도 갈 곳이 없습니다. 자신의 집을 이미 넘겨버렸으니까요.
살아있을 때는 당신이 가진 것을 당신이 쥐고 계십시오. 그것이 당신을 지키는 마지막 선입니다. 두 번째, 원금 보장이라는 말을 믿지 마십시오. 68세의 이정희 씨는 은행 직원의 권유로 월지급식 펀드에 가입했습니다. 매달 이자처럼 돈이 나와요. 원금은 절대 안전하고요. 그 말을 믿었습니다. 6개월 동안은 정말로 매달 40만 원씩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자 원금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매달 받던 돈은 이자가 아니라 내 원금이었습니다. 그리고 펀드 가격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정희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이자인 줄 알았어요. 내 돈을 나눠서 돌려받는 건 줄 몰랐어요. 요즘 세상에 원금을 보장하면서 높은 수익을 주는 상품은 없습니다. 은행도, 증권사도, 보험사도 그들은 당신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불안을 이용해 상품을 팝니다. 지금 안 하시면 후회합니다. 이 상품은 어르신들에게 딱 맞아요. 원금은 절대 안전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특히 조심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요즘 예금 금리로는 물가도 못 따라가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한 상품에 손 떼는 건 물가를 따라가려다 원금까지 잃는 길입니다.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은 10%더 벌려고 위험을 감수할 만큼 가벼운 돈이 아닙니다. 세 번째, 친구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지 마십시오. 75세의 김상철 씨는 40년 지기 친구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친구가 사업 자금이 급하다며 눈물로 호소했기 때문입니다. 상철아, 나 아니면 어디 가서 돈을 구해. 한 달만, 딱 한 달만 빌려줘. 이자도 줄게. 상철 씨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친구였으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돈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면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더 기다려줘. 지금 정말 어려워. 6개월 뒤 상철 씨는 돈을 독촉하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답했습니다. 야, 우리 40년 친구인데 그렇게까지 할 거야? 너 돈 많잖아. 결국 상철 씨는 돈도 잃고 친구도 잃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 관계도 조심스러워집니다. 누구는 돈이 있고 누구는 없고 누구는 자녀가 잘 되고 누구는 힘듭니다. 그 차이가 보이기 시작하면 우정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하지만 진짜 친구라면 당신에게 돈을 빌리자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노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손을 벌리는 사람은 이미 당신을 친구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을 돈이 있는 사람으로 볼 뿐입니다. 거절하십시오. 미안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켜야 할 것은 우정이 아니라 당신의 노후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안 된다고 말했을 때 떠나가는 사람은 애초에 당신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 건강할 때 돈을 아끼지 마십시오. 70세의 한명숙 씨는 평생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통장에는 1억 5천이 넘게 모였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아팠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이가 흔들렸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명숙아, 임플란트 좀 해. 밥도 제대로 못 먹잖아. 명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괜찮아. 이 돈은 나중을 위해 아껴둬야지. 무릎 수술도 미뤘습니다. 아직 걸을 수 있어. 100만 원이나 드는데 아까워. 그렇게 3년을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숙 씨는 화장실에서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대퇴골이 부러졌고
그대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수술비 500만 원, 재활치료비 300만 원, 요양병원비 매달 200만 원, 1년 만에 3천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명숙 씨는 다시는 혼자 걷지 못하게 됐습니다. 휠체어 신세가 됐습니다. 친구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명숙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3년 전에 무릎 수술 100만 원 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건강할 때 아껴둔 돈은 정작 건강을 잃고 나서 쓰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병원비로 쓰는 돈은 삶을 즐기기 위한 돈이 아닙니다.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돈입니다. 60대에 무릎 수술 한 번 하면 70대에 10년을 더 걸을 수 있습니다. 70대에 치아 치료 제대로 받으면 80대에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돈은 건강할 때 써야 의미가 있습니다. 몸이 망가지고 나서 쓰는 돈은 그저 고통을 줄이는 비용일 뿐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당신의 노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십시오. 마지막 하나가 가장 중요합니다. 5번째, 외로움을 돈으로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73세의 정기수 씨는 혼자 삽니다. 아내는 5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각자의 삶을 삽니다. 기수 씨는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면 밥값을 내고 골프를 치러 다니고 여행도 자주 갔습니다. 나 따라 나올 사람? 기수 씨가 문자를 보내면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처음엔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람들이 웃어주고 연락도 자주 왔습니다. 하지만 1년쯤 지나니 통장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수 씨는 시험해 봤습니다. 오늘은 각자 계산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기수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내는 밥값을 좋아한다는 것을. 외로움은 돈으로 채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돈을 쓸수록 더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모은 사람은 돈이 없어지면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진짜 필요한 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옆에 앉아서 조용히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그런 사람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당신이 돈을 쓰지 않아도 옆에 남아 있습니다. 기수 씨는 지금 혼자 산책을 합니다. 친구는 줄었지만 통장 잔고도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더 이상 내가 밥값 내야 이 사람들이 만나주겠지라는 초라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70대의 재산 지킨 사람들의 공통점. 지금까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랫동안 많은 어르신들을 봐왔습니다. 그 중에는 80대가 되어도 재산을 잘 지키고 마음까지 편안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통장을 3개로 나눴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통장, 절대 건드리지 않을 돈. 이건 비상금입니다. 큰 병에 걸렸을 때, 요양원에 들어가야 할 때, 정말 급한 일이 생겼을 때만 쓰는 돈입니다. 자녀가 손을 벌려도 안 됩니다. 친구가 사정해도 안 됩니다. 투자 권유가 들어와도 안 됩니다. 이 돈은 당신의 마지막 존엄을 지키는 돈입니다. 은행 정기예금이나 국채에 넣어두고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두십시오. 전체 재산의 50에서 60%를 여기 두십시오. 두 번째 통장, 건강과 생활에 쓸 돈. 병원비, 약값, 치과, 안경, 보청기, 생활비, 관리비, 식비. 이런 것들은 아끼면 안 됩니다. 삶의 질을 지키는 돈이니까요. 전체 재산의 30에서 40%를 여기 두고 필요할 때마다 주저없이 쓰십시오. 건강에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닙니다.
당신이 당신답게 살기 위한 투자입니다. 세 번째 통장, 마음 편하게 쓸 돈. 여행 가고 싶을 때, 좋아하는 음식 먹고 싶을 때, 손주 용돈 주고 싶을 때, 이럴 때 쓰는 돈입니다. 전체 재산의 10%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통장이 있으면 마음이 훨씬 편해집니다. 아껴야 해라는 강박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 비율은 당신의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이 5천만 원이라면 첫 번째 통장을 40%로 줄이고 두 번째 통장을 50%로 늘려도 됩니다. 재산이 5억이라면 첫 번째 통장을 70%로 늘리고 세 번째 통장을 5%로 줄여도 됩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비율이 아니라 나눈다는 것 자체입니다. 이렇게 세 개로 나누면 첫 번째 통장은 안전하게 지켜지고 두 번째 통장은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고 세 번째 통장은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그리고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미안해. 나도 세 통장으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어. 건드릴 수 있는 돈이 없어.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이 지켜야 할 것, 돈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돈보다 중요한 건 돈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불안한 마음으로 돈을 쥐고 있으면 그 돈은 당신을 편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당신을 짓누르고 의심하게 만들고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돈은 당신이 편안하게 살기 위한 도구입니다.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 족쇄가 아닙니다. 이 5가지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노후는 지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돈을 당신이 지키십시오. 3개의 통장으로 나누고 안전하게 두고 필요할 때 쓰십시오. 누구에게 휘둘리지 말고 허황된 약속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통장 잔고가 당신의 가치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지금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것이 당신의 진짜 재산입니다.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통장을 확인하십시오. 그 돈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드는지 편안하게 해주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첫 번째 통장을 만드는 것. 절대 건드리지 않을 돈을 정해두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노후는 달라집니다. 돈을 지키는 것은 결국 당신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노후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평생 모은 그 돈, 이제는 당신을 위해 쓰십시오. 누구에게 휘둘리지 말고 당신의 존엄을 지키는 데 쓰십시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께 조용히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배려가 누군가의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에도 이런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의 노후가 평안하기를 바랍니다.